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1년 11월 17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작은 영세 기업으로 직원이 10명 남짓한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일반 사원 신분이던 저는 당시 저랑 동갑내기인 대리님에게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배우고 또 자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던 저는 조금씩 그 대리님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일을 가르쳐줄 때와는 달리 평소에는 왠지 어두운 구석이 있었죠. 다른 직원들도 왠지 모르게 그 대리님에게만큼은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도 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이 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퇴근 후에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역사 계단을 내려가는 대리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옆에 어떤 남자가 딱 붙어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리님 남자친구 있구나 하고 속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대리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가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침 출근길에 대리님이 사무실 건물 쪽으로 그때 그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출근길까지 챙기는 게 저 남친 엄청 다정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건물에 뒤따라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대리님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같이 들어오셨던 남자분은 어디 가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자요? 저 혼자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우니까 발뺌하는 건지 저는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다 같이 회식을 하고서 직원들이 다들 많이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술기운을 빌려 주변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저번에 그때 그 남자가 그냥 친구인지 그저 썸남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대리님에게 슬쩍 물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냐고요. 그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지금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뭔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눈물 버튼 건드린 건가 싶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궁금했을 뿐이었다며 수습을 했죠. 그리고 집에 갈 때가 되어서 다들 집으로 해산하는 와중에 저는 평소에 고마운 마음의 빌미로 취해 있던 대리님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대리님께서는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대리님은 본인도 바보가 아니라서 제가 자기에게 마음 있는 거 다 느꼈다. 나도 그쪽한테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굴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사실 자기 전 남자친구가 반년 전쯤 그 대리님의 이별 통보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전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대리님이 늘 어두운 표정이었고 사무실 사람들도 대리님을 조심스러워했는지요. 전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괜히 미안해져서 괜찮다,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그냥 대리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대리님의 자취방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잔 더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야기 주제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다소 풀려서 좀 가벼운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궁금한 마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저번에 보니까 퇴근할 때랑 출근할 때 같은 남자분이랑 걷는 걸 봤는데 그분은 그냥 혹시 친구분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리님이 아니요, 남자친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남자를 만날 상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묻자 정말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죽은 전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죽은 전 남자친구가 지금도 자기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엔 몰랐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지인들이 저번에 같이 가던 사람 누구야? 뭐 카페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오더랍니다. 분명히 자기는 혼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은 전 남자친구의 인상착의였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그때 봤던 사람 짧은 머리에 안경 쓴 체구 다부진 남자 아니었냐? 하고 묻는데 그날은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닭살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본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과 소름의 연속으로 시간은 이미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그쯤 되니까 슬슬 대리님도 쉬도록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대리님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걷다 말고 제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헌데 뒤돌아가는 대리님에게 어떤 남자가 매달린 채로 뒤통수 옆으로 저를 보며 씩 웃는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대리님에게 달려갈 수도 그렇다고 뭐 도망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굳은 채 서 있다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식의 피로감을 안고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대리님도 피곤했는지 아직 출근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9시가 되도록 그리고 10시, 11시가 넘어가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직원들은 저에게 어제 대리님 잘 들여보내준 거 맞냐고 이렇게 묻길래 아 그렇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잔 더 하고 집에 보내드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저희 회사 차장님께서는 야 아무래도 낌새가 좋지 않다 이러시면서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차장님 단독으로 혼자 회사를 나섰는데 나중에 회사로 연락이 오길 대리님이 자살하셨답니다. 차장님이 자취방에 찾아갔을 땐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비상연락망에 있던 그 대리님의 부모님의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자 그 부모님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과 건물주의 동의를 얻고 자취방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다량의 수면제와 함께 대리님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대리님이 좀 많이 위태로워 보이긴 했다더군요. 아무튼 그 뒤로
뭔가 제 짝사랑이 그런 식으로 끝났다는 이 상실감에 한동안 연애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